안녕하세요. 헛방 날린 사주상담 이야기 161번째 시간. 오늘은 이상하게 관제에 잘 걸리는 남자분 사주로 헛방 날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시고 사주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중년 남자분께서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하시고 정해진 시간에 상담을 오셨습니다. 상담 오신 주의를 여쭤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제가 몇 군데 상담을 갔는데 제 사주를 정격 사주라고 하면서 귀격, 북격 사주라고 하더군요. 선생님이 보시기에도 제 사주가 정격 사주로 북격, 귀격 사주로 보시는지요? 라고 하십니다. 저는 그분 사주를 뽑고 집중해 봅니다. 그리고 사주에 나오는 그대로 그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사주가 말씀드린 그대로 세 가지 오행으로 된 삼상격, 정격 사주라고 볼 수 있는데 선생님 사주는 정격이 되지 않는 사주입니다. 오행이 상생이 되지 않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관제수를 매우 주의해야 되겠네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다른 곳에서 정격 사주라 북격, 귀격 사주라 해 그런 줄 알았는데 저는 이상하게 일을 추진하다가 중요 고비에서 꼭 관제에 걸리는 곤욕을 치릅니다. 이런데 제 사주가 북격, 귀격 사주라 하니 이상해서 확인차 지인의 소개로 상담을 왔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저는 그분 사주에 대해 좀 더 깊이 이해시켜드리고 관제가 심한 이유도 설명드리고 이해시켜드린 후 상담을 마친 사연입니다. 자, 그럼 이분 사주가 어떤 사주길래 관제에 잘 걸리는 사주가 됐는지 사주를 풀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풀어볼 헛방 날린 사주가 되겠습니다. 갑인년, 갑술월, 갑진일, 기사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십니다. 갑인년생이시면 1974년생이시죠. 2021년 올해 48이 되시는 남자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분이 상담 오셔가지고 다른 데서 상담했는데 이 사주가 정격 사주라 귀격, 북격 사주라고 들었는데 맞냐고 물어봤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 알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인 내편부터 알아볼까요? 일간의 내편의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일간의 힘을 빼가는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간목 큰 나무로 태어났네요. 나무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나무나 나무를 생해주는 인성인 물이 내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나무부터 찾아볼까요? 나무는 연간의 간목, 월간의 간목 큰 나무, 그 다음에 연지의 임목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일지, 진토 안에 을목 작은 나무가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나무를 생해주는 인성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네요. 지장간, 일지, 진토 안에 개수, 작은 물이 암장되어 있습니다. 자, 내편의 세력 제법 있죠? 간목, 임목, 큰 나무. 그 다음에 물은 지장간에 조그맣게 있지만 그래도 내편의 비겁의 세력이 제법 있네요.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 뭔가요? 식상, 일간이 생하면서 힘이 받고 재성, 일간이 극하면서 힘이 받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가 상대편 오행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나무가 생해주는 오행이니까 불이 되겠고 재성은 흙, 관성은 쇠가 되겠네요. 먼저 식상인 불부터 찾아볼까요? 불은 시지에 사와 큰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임목 안에 병화가 암장되어 있고 월지, 술토 안에 정화 작은 불이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재성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월지의 술토, 일지의 진토, 큰 흙, 광활한 대지, 그리고 시간의 기토, 작은 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임목 안의 무토, 시지, 서안의 무토가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관성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네요. 지장간에만 있습니다. 월지, 술토 지장간에 신금, 작은 쇠, 시지, 사화안의 경금, 큰 쇠가 암장되어 있네요. 자, 상대편의 세력도 제법 있죠. 사화, 큰 불, 그 다음에 술토, 진토, 큰 흙, 광활한 대지, 기토, 작은 흙까지.
자, 사주 강약 잡기가 좀 애매한가요? 나무하고 불기운, 흑기운하고 이렇게 특히 흑기운하고 대립을 많이 하고 있죠. 자, 이 사주의 일간인 간목은 사화에 던져져서 타버리죠. 목생화로. 그러다 보면 내 편이 하나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간목, 임목으로 이 화생토를 받은 흑과 전쟁을 해야 되니 사주가 약간 흑에게 밀리는 그런 형상이 되겠습니다. 간목 하나가 사화에 던져주니까 사화는 또 흑을 생해버리니까. 그죠? 자, 그런 사주팔자인데 이 사주가 얼뜻 보면 삼상격 사주로 보이죠. 나무, 그 다음에 불, 흑, 목생화, 화생토 이 세 가지로 된 삼상격 사주로 보이는데 삼상격이 안 되죠. 삼상격은 오행이 서로 상생이 돼야지 삼상격이 됩니다. 그런데 일간인 간목은 목생화가 되지만은 월간, 그 다음에 연간, 그 다음에 연지에 있는 나무들은 목국토를 하고 있네요. 불이 여기까지 가지를 못하니까. 그러니 나무하고 흙하고 전쟁이 돼버리는 그런 형국이다 보니까 삼상격이 되지 않네요. 이 사화가 이 정도 월지에 있었으면 모든 나무를 수용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시지에 있다 보니까 월간, 연간, 연지에 있는 나무들을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삼상격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신은 뭔가요? 나무 일간은 하나 타버렸고 이 간목이 하나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주가 더 약해지죠. 그래서 연간에 있는 간목, 뿌리가 있는 이 간목이 용신이 되겠네요. 이 간목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목생화 화생토를 받은 이 흑에게 밀리지 않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게 큰 나무가 있기 때문에 버티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간목이 용신이 되고 희신은 이 사주의 병은 나무하고 흑하고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화해시켜주는 불이 희신이 되겠습니다. 불도 큰 불이 와야 큰 나무를 수용할 수 있죠. 병화나 사화가 오면은 목생화, 화생토로 삼상격 사주가 되면서 좋은 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나무, 불, 흑 삼상격으로 보이지만 상생 구조가 안 돼서 삼상격이 되지 않고 있다가 운에서 불이 들어오게 되면 이 나무를 수용하면서 목생화, 화생토로 이루어진 삼상격 사주가 되는 그런 사주팔자가 되네요. 그래서 영신은 간목, 연간에 있는 간목, 희신은 큰 불이 되겠습니다. 병화나 사화. 그래서 삼상격 이룰 때 운이 좋아진다. 그래서 다른 데서 종격 사주로 북격, 기격이라는 얘기 들었는데 그건 안 맞는 얘기죠. 일반격 사주로 했다가 운에서 불이 들어올 때만이 삼상격 사주로 변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 사주팔자가 됐는데 자, 그리고 이 사주의 주인공이 관제에 잘 걸린다고 그랬죠. 중년 일을 하다가 보면 중년 시기에 이상하게 관제를 걸려서 곤욕을 치른다는 얘기죠. 뭐 때문에 그럴까요? 자, 관제하고 관련되어 있는 게 관이죠. 관제라는 거는 관공서 있죠. 관공서에서 당하는 행위이죠. 또 뭐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한다든가 소송이 걸린다든가 그죠? 그런 게 관제인데 관제를 뜻하는 게 바로 관이라는 얘기예요. 관이 나무의 관은 뭐죠? 쇠란 얘기죠. 쇠가 어디 있나요? 술토지장간에 신금 작은 쇠가 있고 서안의 경금이 암장되어 있죠. 자, 이 쇠들이 어떤가요? 자, 먼저 술토지장간에 신금 작은 쇠 있죠. 자, 이 사주에서 진술충을 하나요, 안 하나요? 충을 하죠. 이 붕충이라고 그래서 흙이 서로 충을 하게 되면 흙이 더 커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흙이 더 커지다 보니 이 신금 작은 쇠는 토다금매로 매몰돼 버린다는 얘기죠. 또 진술충을 해서 신금이 튀어나온다 하더라도 이 나무를 긍긍목하다가 날벌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 작은 쇠는 거의 형체도 없이 토다금매가 되든지 날벌어든지 해가지고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사화 안에 있는 경금은 어떤가요? 목생화를 받은 불기운이 상당하죠. 식혀줄 물도 없고 그러니 이 경금도 줄줄 녹아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주에서 관이 거의 소멸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관제설을 매우 조심해야 될 사주팔자가 돼서 이 사주는 관제에 많이 시달리는 그런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주팔자가 삼상격도 되지 않고 사주에 관인, 쇠가 줄줄 녹고 토다금에 돼서 이 사주는 관제수도 있었던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분에게 설명드리고 상담을 마쳤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사주풀이에서 중점은 세 가지 오행으로 된다고 해서 무조건 삼상격, 정격 사주로 보시면 안 된다. 세 가지 오행이 상생을 하는지 또 세 가지 오행이 균형을 이루는지를 잘 살펴서 정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살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